안녕하세요, 충스입니다. 얼마 전 한국 프로야구 한 구단에서 1차 지명한 선수 계약을 철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1차 지명한 학생이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단과 1차 지명을 받은 학생이 피해자 가족에게 가서 사과를 하러 갔지만 화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팬들의 끊임없는 반발로 인해 결국 1차 지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지명자를 철회한 적이 없었지만 구단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명을 받은 이 학생이 폭력이라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막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일반인들도 알고 보니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였거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따돌렸던 소위 일진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논란이 되었었죠. 이것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가해자들이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철없이 했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때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의 잘못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호소하게 되었는데요. 누군가는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야 왜 이러한 문제를 들춰내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면 이 문제, 이 상처와 이 아픔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받고 있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결코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삶이 모여서 지금 오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충스의 네 번째 책 리뷰, 바로 고정욱 작가님의 까칠한 재석이가 깨달았다입니다. 이 책은 고정욱 작가님이 연재하시는 까칠한 재석이의 7번째 에피소드로서 최근 초, 중, 고 청소년들의 고민 1위인 교우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제가 잘 몰랐고 그리고 좀 그다지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상 제가 쭉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현실감 넘치는 빠르게 전개되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그런 인간관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까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이제서야 발견했나 싶은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참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한 인기 있는 걸그룹의 한 멤버가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막 신곡을 내고 한참 활동을 해야 될 이 걸그룹에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주인공 재석이와 같은 빌라에 살았던 이 걸그룹의 소속사에 일하는 형이 사내의 아주 암울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팬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받아야 할 연예인들이 과거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멋진 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재석이와 가장 친한 친구가 과거에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자였음을 SNS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재석이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그 문제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을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잘 보여주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이 한 잘못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자신이 받은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이 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관계의 문제를 재석이와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요? 그것은 이 책 까칠한 재석이가 깨달았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재미와 감동 그리고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특별히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각자가 생각하시는 좋은 친구라는 그 정의가 있을 겁니다.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서 같이 놀고 또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막 힘을 내라고 나한테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도 아마 정말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를 다니는 동창들을 보고도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나이가 같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떤 애인지도 모른다면 과연 그를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재석이는 진짜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쭉 한번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짜 친구는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고 도와주는 친구.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흔히들 우정을 이야기하지만 이름만 우정일 뿐 대부분은 그저 동창 정도인 친구들은 진짜 친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재석이는 5가지의 친구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진짜 친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막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 관계가 계속 친구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 그 친구의 사과를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친구의 둘째 모습은 존중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다. 친하고 편하다고 해서 지나친 농담과 장난을 치는 것은 친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장난으로 말했고 장난치다가 그냥 막 한두 대 때리고 한 건데 그것이 상대방에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걱정해주는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넷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내가 정한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평가한다면 그것은 친구로서의 모습은 아니겠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나와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 대화와 소통이 되는 정직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내가 카톡을 하고 문자, 전화를 해도 뭐 전혀 답도 없고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충 그냥 뭐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그것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사이이겠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친구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책에서 재석이는 여러 가지로 친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의를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친구는 나를 고민에 빠뜨리지도 괴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이 되었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 친구일 것이다. 그런 진짜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진짜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진짜 친구이신가요? 이 책은 결국 그런 진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문제들이 다 같을 수가 없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계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좋은 방법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고정욱 작가님의 바람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고 관계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고요. 배려와 희생을 배우고 또 사랑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서 진짜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본인도 좋은 친구, 진짜 친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꼭 청소년이 아니어도 이 책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깊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
아니면 미래에 있는 나에게 이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올 큰 폭탄이 터지기 전에 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어렵지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재석이와 함께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충스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